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대관식장에서 환영받지 못한 건 비단 김두관, 정봉주 후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영상이 상영되자 일부 당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대격합시다. 더 열린 마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데 온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 국장님, 이제 전당대회 현장에서 그만해, 끝내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문 전 대통령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저는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예상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어제 전당대회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죠? 민주당에서.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 아마 저 자리에 모인 상당수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로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삼고 네. 2027년에 정권을 되찾아오자. 아마 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하는데 모르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다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저기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바로 확장성이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일각 비명계나 이런 친문 쪽에서 늘 얘기하듯이 어떤 편협하다 이 공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약점을 딱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되면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대관식인데 거기에서 거의 초를 쳤다. 하여튼 그런 형식의 예. 했으니까 당연히 치워라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친문 진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 포함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하면서 우리 친문이 부활할 수 있다는 약간의 너무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 축사를 쓴 것이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김상일 대변인.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오늘 목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이제 경남 양산에 가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고 그래요. 네, 네. 왜 가는 거고 무슨 얘기를 나누러 가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1차적으로 노렸던 예. 이재명의 민주당을 네. 완성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 다음에는 집권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집권을 하려면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데 네. 중도층으로 가기 전에 당내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진영도 끌어안아야 되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예방이 상징성은 가지지만 네. 진정성을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성만 보여주고 네. 그 이후의 행보가 진정성이 없으면 네.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후에 인사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어느 네. 정도 비주류의 목소리를 담아내느냐가 저는 앞으로 문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말씀을 저희가 양쪽에서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인주 위원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직접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실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런 그 권력 지형을 봤을 때는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으로 인해서 이른바 비명계 또는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무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김 지사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급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괜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복권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해석이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으로서는 또 단합해서 또 정치적인 효능감을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 괜히 갈등을 조장한다 또는 뭐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마음의 빚. 그런데 정치적인 마음의 빚으로 따지자면 조국 대표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옥살을 2년이나 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일단 지금 언급할 시기도 아닌 것이,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시기가 아니다. 한국에 네. 없잖아요. 네. 일단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뭐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나 돼야 일단 입국을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한국에 있지도 않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지도 그러니까 않기 김경수 때문에 전 지사가 입국을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 이제 나누는 대화들이 분명히 이제 보도가 되거나 또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어제 아주 발언을 안 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네. 뭐 김경수 지사 이 석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어제 그 인사 뭐 환영 메시지, 그러니까 축하 메시지 중에는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그게 우리 진영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게 김경수 전 지사를 염두에 둔 말이다. 사실상 친문 진영 자체를 이제 염두에 둔 거고, 친문 진영의 기치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석자 얘기 안 했지만 사실상 지금 비주로 몰려 있는 친문 진영까지도 고려해서 당이 좀 더 화합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도 마지막 최고위에서 그런 비슷한 취지로 좀 더 내부의 배척 세력들을 좀 억제하고 자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더 극화될 경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멘트들을 지금 조금씩 더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김 전 지사가 귀국하고 난 이후에는 더 폭발력 있는 메시지로 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